자, 문제 4번. 영국 해상보호법상 보험자의 면책위험. 와, 이것도 환장하죠. 우리들이 그 ICC 면책은 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2018년에 아주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은 ICC 면책만 공부를 했는데 MIA 면책을 물어보면 어떡하는 거냐. 교수님이 생각이 없다는 생각 없는 거 맞아요. 지금 50점 문제부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누가 왜 MIA 면책을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화나서 2019년에 뭘로 되돌려줬습니까? ICC 면책 다 써봐라. 4조, 5조, 6조, 7조. 그래도 또 뭐라고요? 누가 이걸 다 보냐 그러죠. 자, 보통 이제 그 모의고사 때 하도 사람들이 이제 그 ICC 면책위험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ICC 면책위험 쓰면요 반은 맞아 떨어져요.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 모의고사 때는요 일부러 그 MIA 면책위험만 쓰라는 문제를 낼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요 한 번은 봐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나마 5점이라도 받았던 수험생은 뭐예요? ICC 면책위험이라도 다 쓰면 뭐예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럼 5점.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예요? 뭐 위험의 변동 이런 거 쓰는 사람, 뭐 1호, 뭐 항해 변경, 이런 거는 면책이 아니죠. 이런 거는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한 그 효력 여부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15페이지. 뭐 위에선 요 정도 쓰시면 되죠. 해상보험 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위하여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해상 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지만 대표적 준거법인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이것을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손해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깔아요. 그럼 면책위험은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근인주의를 다시 1과 2로 좀 구분할 게 원칙. MIA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험증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말에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특히 ICC, 보험증권에 들어있는 건 ICC죠. 그러니까 협회 적하 약관에서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이 우선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험자는 피보험인의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근인주의를 채택하면서 이게 왜 면책이냐면요. 그러나 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인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으면 면책이다. 이게 대표적인 면책이죠. 실제 원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다음. 항상 제가 그 법은요. 항상 그 뭔가 사람이 사고를 치면 계약 위반으로 갈 것이냐 불법행위로 갈 것이냐에 따라 그 효력이 확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협약에서는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일지라도 이제 계약 위반과 동일하게 이제 협약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뚜껑을 좀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 피하고 눈 오면 눈 막아주는 거 있죠. 그 선장이 어느 날 약간 중이병에 걸려가지고 별을 보고 싶어라고 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봤죠. 그리고 뚜껑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주무신 거예요. 이거 불법행위죠. 왜냐면 어느 계약서에도요 선장은 뚜껑 열지 말 것 이런 건 적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계약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고 가다가 뭐예요? 여기 막 이렇게 막 감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빚을 받아가지고 뭐 싹이 감자 꽃이 됐어. 이거는 뭐예요? 자, 보세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책이라는 거예요. 보험자가 이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선장이 책임지는 거고, 선장이 책임지면 뭐요? 운송협약에 위과하여 뭔가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나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뭐예요? 비록 그 손해가 선장이나 선원의 불법행위 또는 과실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제가 아마 그 심화 시간 거의 마지막에 설명드린 개념이에요. 이게 뚜껑을 열어서 그냥 햇빛을 받아서 다 썩었습니다. 이거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태풍은 담보 위험이에요. 태풍 때문에 비에 다 맞아가지고 감자가 다 썩은 겁니다. 그럼 태풍이라는 맞죠? 담보 위험에 근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제 그 피보험자 입장은 뭐냐면요.
태풍 담보 위험 아니냐, 그리고 그 근인하여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보험금을 달라고 할 것이고요. 보험자 입장은 뭐예요? 그렇지만 왜 뚜껑을 열어놨냐는 거죠. 뚜껑을 닫았으면 뭐해? 애초에 태풍 때문에 비 맞아가지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자는요 불법 행위 위한 그 면책을 주장하는 거고요. 피보험자는 뭐예요? 야, 그 불법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담보 위험 아니, 이게 둘이 경합하게 된 거죠. 누가 이긴다는 거야? 그러게 이거예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은 비록 그 손해가 선장이나 선원의 불법 행위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맞죠? 뚜껑만 잘 닫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죠. 뚜껑 불법 행위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담보 위험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그 면책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